8.15 광복절에 이렇게 대통령의 통일에 관한 인식도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완전한 광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우리와 반드시 해결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는 바로 통일이다. 여기까지는 다 동의하실 겁니다. 이 부분도. 그 다음 부분입니다. 이제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에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 확장되어야 된다. 이 부분을 보시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상대가 싫어하는 표현을 여기다 왜 넣었을까? 이런 부분. 김대현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제 아마 대통령과 대통령 참모들은 짧은 컨텍스트 안에 다양한 말을 집어넣고 그 다양한 그 워딩을 우리 국정기조가 이렇게 조금 더 선명하고 좀 더 나은 미래를 가져가려고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과 광복을 혼돈하는 거 아닌가, 혹은 인권과 이념을 여기에 너무 자유라고 하는 통일, 광복 이런 데 막 믹스시켜 놓다 보니까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김성환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둠의 그 일제 강점이라고 하는 곳에서 벗어나는 그 새로운 빛을 우리 국민이 다 맞아들인 거고, 그 날을 학소고된 그 고대했던 날을 되찾아왔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그것이 연장선상에서 오늘날 북한은 아직 광복이 아니다. 결국 북한까지 다 흡수해서 그래야지 그 통일이 되는 거고, 그 통일이 또 광복이다. 약간 제가 볼 때는 논리적 모순과 허술한 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기본적으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시작이 대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통일이 안 되면 근본적인 광복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은 그러니까 광복 혹은 자유에 반하는 어떤 세력이 집권하고 있는 저 위쪽 동네는 인정할 수 없거나 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논리적, 언어적 모순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이제 김대중 정부 때도 뭐 그런 이 남북 간의 화해와 그 화해를 기초로 한 남북의 연합 뭐 이런 부분까지도 진척이 됐던 그 합의 사항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에 와서 어느 특정 세력과 저 윗단에 존재하는 저 집단이 반자유고 반통일이니까 없어지거나 사라지고 대화 상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의 주장은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여기에 또 인권까지 덧붙여갖고 그렇죠. 또 이념까지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 그러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대체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야? 예. 통일이야? 반통일이야? 그러니까 북한을 인정하는 거야?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논쟁과 논란의 연속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저는 이번 그 8.15 광복절에 이 어떤 대통령의 저 발언은 사실은 본인 스스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잘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모들과 논의해서 좋은 것을 갖다 끌어모아서 그 대신 방점은 자유야, 이렇게 해서 키워드를 만들어 놓은 것을 발표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마저 듭니다. 의심을 된다. 네.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논리와 논리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그런 경축식 기념사였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김대현 평론가 말씀대로라면 인정하지 않으면서 또 대화협의체까지는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끼리 대화해보자, 실무자 간에.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아니, 그 힘에 의한 북한의 어떤 그 대결적인 행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힘으로 그걸 억제하거나 누를 수 있거나 이길 수 있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대화의 손짓을 이렇게 손길을 내밀면 북한이 대화에 응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북이 서로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들을 조성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전 정부도 다 마찬가지로 그랬었고요. 그거는 뭐 굳이 진보적인 정부가 들어올 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보니까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동의하는데요. 자유하고, 그러니까 저는 광복이라는 단어가요, 건국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은데 그거 쓰자마자 논란이 되니까 광복이라는 단어로 대체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그리고 자유라는 개념으로 일종의 우리한테 청산하지 못한 그런 미완의 역사인 부분이 있다고 하는 점을 그냥 은근히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통일을 일종의 이제 광복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견제해왔던 통일 방안은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이게 노태우 대통령이 1989년도에 그 북한하고 합의하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과도기를 설정해서 한민족 이체제에서 나중에 가가지고는 한 체제, 한민족, 한 체제 국가까지 이렇게 과도기로 가는 겁니다. 이게 남북연합이라는 방안이거든요. 말씀 잠깐 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서로 체제를 존중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서로 하나의 체제로 합해지는 과정까지를 쭉 상당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자는 얘기입니다. 이건 상대를 존중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윤 대통령 모습은 뭡니까? 자유라고 하는 개념으로 자유와 대치되는 개념이 공산이고 북한의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그럼 그 정권은 사실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어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얘기하고요. 북한 내부의 변화를 얘기하고요. 그러면 이 얘기는 즉 뭐냐면 우리가 체제 우월성을 가지고 북한을 흡수 통일하겠다는 얘기로밖에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통일 방안으로 북한이 붕괴되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붕괴시키든가요. 이런 방안으로 어떻게 통일이 됩니까? 그리고 또 이게 통일이 되는 게 이게 통일입니까? 이걸 통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쪽에서 무너지는데 어떻게 통일이 됩니까? 그냥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그냥 흡수하거나 복속시키는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걸 통일 방안이라고 내놓고 북한이 그걸 동의할 거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는 그냥 아까 이종찬 광복회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입으로 쓰는 역사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레토릭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두 분의 인식은 여기서 좀 비슷하게 합쳐진 측면이 있고요. 이번엔 다른 뉴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